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후반 내지 올해 들어와서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한풀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폭등을 해버렸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특히 AI 관련해서는 하등에 어떤 메릿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AI 혁명을 주도한 미국과는 같이 놓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AI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런 일본의 그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명백히 이건 이제 거품이죠.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보시면은 이렇게 GDP하고 이렇게 주식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이 오다가 작년 후반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초단기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투기 거품을 유발시키는 그 자금이 한국 증권시장과 일본 증권시장으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라는 게 문제죠. 돈이 이렇게 이제 일본과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엔화나 원화가 환율이 강세로 반전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징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온 AI 거품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 간담회를 다음 주 토요일 날 개최를 합니다. 참가비가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 가능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저런 글로벌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AI 거품론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빅테크 5로 불리는 이제 5개 대표적인 기업들 있죠. AI 관련한 이제 빅테크 기업 5개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물론 이제 오픈 AI, 챗GPT, 그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이제 그런 AI 회사들 기업들도 있으면 아직 비공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AI와 관련된 공개된 기업들 가운데서 이렇게 빅테크로 지목되는 5개 기업들의 주가 동향으로서 이제 현재 AI 관련한 주가 거품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이제 2020년의 주가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거의 18배, 20배 가까이 올랐죠. 2024년부터 엔비디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AI 거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와가지고 25년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트럼프 정권 출범하면, 이기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그때 뭐 관세 부과 뭐 저거 하면서 한번 휘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휘청했다가 우리 다시 이제 치솟았는데 2025년 들어와서는 이 이제 AI 관련한 거품론이 굉장히 거셌죠. FRB 의장도 파월 의장도 AI 관련한 주가 거품이 심하다. IMF 총재도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 빅3 투자은행들의 CEO들도 AI 관련한 주가 거품이 심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경고를 할 정도로 AI 거품론이 굉장히 핫했었죠, 작년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25년 이제 하반기 후반부터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멈추고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정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풀 꺾인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난 이 권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2020년을 이제 100으로 했을 때 한 2배 반까지 올랐죠. 그 정도 올랐다가 그 하반기부터 이렇게 쭉 또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2024년 이른바 AI 거품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그 시점 수준까지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급락한 것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자적으로 AI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지금 여의치 못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조금 푹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메타 주식도 2024년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그 후에 이제 또 이렇게 한풀 꺾였죠. 지금 꺾인 상태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황색이 알파벳이죠. 구글이죠. 구글도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했죠. 주가가. 폭등을 한 이유는 GPU를 대신하는 TPU를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AI 전력 효율화를 도모를 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렇지만은 다시
다시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서 구글의 주가가 이제 꺾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쭉 올랐는데 뭐 2025년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AI 관련한 빅테크 5-5개의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후반 내지 올해 들어와서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AI 투자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푹 뛰었다가 2025년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폭락을 했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라클이 지금 이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 AI 플랫폼 개발하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 뭐 빚내서 투자를 한다, 막 많은 이제 오라클에 관련된 논란들이 이렇게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거의 2024년 이제 주가가 뛰는 수준 직전까지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죠.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도비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제 법률이나 회계 관련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회사들을 AI가 전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관련된 주가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어도비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사실 이제 일찍부터 AI가 어도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한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주르륵 미끄러져 가지고 거의 뭐 2020년 수준 밑으로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타격을 받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 이제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후발주자인 오라클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실 그 오픈 AI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죠. 여러 가지로 뭐 엔비디아가 뭐 출자를 한 해 만에 하는 논란 그런 게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의 적자 규모가 만만치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기업 가치 평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치를 이제 의미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 실제 매출액이나 재무제표가 이제 공개돼서 상황이 어떤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실제로는 물론 이렇게 이제 AI 혁명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세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이제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급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AI 혁명, AI 기술 혁신 을 말하면 이제 공급 측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요 측의 이야기도 중요하거든요.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쪽에 AI 기술 혁명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앞서간다고 그래서 그 수요가 못 따라가면 그 거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투자들이 전부 공급 사이드 이야기, 공급 측의 이제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얼마만큼 수요가 따라줄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부터라는 거죠. 그런 이렇게 불확실성,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이제 거품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급 사이드의 상황만 가지고서 주가가 너무 폭등했다. 근데 실제로 수요 사이드에서의 수익이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투자를 과연 떠받쳐줄 수 있을 만큼 매칭이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AI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어도비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체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AI 관련한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런 어도비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매출이나 이익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주식시장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AI 혁명이 기존에 있는 파이 내지는 빵을 더욱 키워서 이렇게 이 정도의 빵을 훨씬 더 키워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빵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중에서 AI가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잠식을 해서 먹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제로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 서비스,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AI가 대체를 한다. 그것도 제로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그 불확실성과 어떤 제로섬 게임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지금 AI 관련한 주가 거품의 어떤 그 경계 요인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거품이 일단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법빛 지수를 한번 살펴보자. 왜 법빛 지수를 살펴보냐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한풀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57,000으로 막 폭등을 해버렸죠. 지금 일본은 특히 AI 관련해서는 하등에 어떤 메릿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AI 혁명을 이끄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또는 이제 비공개적인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이라든지 XAI라든지 뭐 미국 기업들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일본 기업들은 AI 혁명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력 면에서 뒤처져 있어요. 상당히 뒤처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가를 보면은 거의 2024년부터 폭등을 했죠. 2023년 이무렵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시가총액도 2020년에 600조 원이던 것이 지금 이제 1,200조 원을 넘어 1,300조 원에 달하고 있죠. 거의 2배 이상 그 2020년 이후에 2배 이상 폭등을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 전체 GDP는 그닥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GDP하고 일본의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비교를 보면은 2015년 이후 2020년 또는 이게 조금 이제 그 시가총액이 상회하기 시작했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괴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주식 시가총액과 GDP 간의 괴리가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 서프라임 론 때, 2010년부터 이제 QE 정책 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치솟고 2020년 이후에는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괴리가 이렇게 커졌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은 2020년에 이렇게 주가가 다우 지수가 뭐 이렇게 2,000포인트에서 뭐 지금 5,000포인트까지 올랐다라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달러에서 뭐 한 20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3배 가까이, 2배 반 정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 늘어난 그 원인이 이른바 이제 AI 혁명을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최대한 양보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일본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뛴 게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디지털 경제도 뒤처져 있고 AI 혁명도 훨씬 지금 이렇게 경쟁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말 나오는 게 이제 2030년 무렵에나 피지컬 AI 쪽에서 일본이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보자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법비 지수는 이제 이런 주식의 시가총액을 이게 GDP로 나눈 거죠. 이제 전체 미국의 법인 주식의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법비 지수가 보면은 지금 350에 달하고 있죠. 36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미 공개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개 주식을 기준으로 해도 260%에 달하고 있다. GDP에 2.6배에 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역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1970년대 이후에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지금 법비 지수 가장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거품이고 이제 서프라임론 거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AI 거품이죠. 명백히 이제 거품이죠. 그래서 버핏도 지금 거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그 AI 관련한 빅테크들이나 후발주자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정체되거나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지수를 비롯한 주가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비지수 이른바 이제 거품이냐 아니냐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 법비지수를 보면은 역대 1970년 이후에 가장 이제 GDP하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같으면은 1대1이잖아요.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배, 3.5배 정도 될 정도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품일 상태가 매우 높다. 최근에 주가가 뛴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AI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있으니 이른바 전통주들 제조업 관련한 서비스업 관련한 전통적인 산업들의 주식들을 다시 이제 띄우는 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투기 거품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1980년대 일본의 이제 그 부동산 주식 거품 때도 똑같았어요. 서프라임 론 때도 그렇고 거품이 일어났을 때 그 거품을 주도한 테마주가 먼저 뜨고 그다음에 그게 한풀 꺾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이렇게 뒤처져 있던 주식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순환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산업의 주식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전통산업의 주식들이 이제 폭등을 한 이유가 뭐냐? 이제 대표적인 그 핑계거리랄까 이유랄까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이제 이유죠.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이 이런 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딱히 AI 혁명을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이제 막 디지털 전환 아마 잘 하고 있네 못 하고 있네 할 정도의 상태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5만 7, 8천 포인트까지 가 있다 이거예요. 일본의 이제 GDP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는데 주가만 지금 이제 2023년, 2020년 이후에 폭등을 했다 이거. 그래서 버핏지수 일본의 버핏지수를 계산해 보면은 보시면은 거의 100을 밑돌다가 80년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부동산 거품, 주가 거품 때 버핏지수가 이렇게 푹 뛰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위에는 거의 밑돌다가 그다음에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약간 높아져 2022년 이후부터 쭉 높아져 가지고 지금 1.8배 정도까지 지금 치솟고 있죠. 일본 GDP 1.8배 정도. 물론 이제 미국에 비하면은 미국이 2.5배, 2.6배 그에 비하면은 낮은 수치라고는 해도 AI 혁명을 주도한 미국과는 같이 놓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AI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런 일본의 그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명백히 이건 이제 거품이죠.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보시면은 이렇게 GDP하고 이렇게 주가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이 오다가 작년 후반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폭등을 했어요. 삼성전자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한때는 뭐 4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5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까지 몇 배를 뛰었나요? 순식간에 뛰었잖아요. 여기 삼성전자 주가 뛴 것도 순식간에 뛰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뛴 것들이 한국이 뭐 AI 관련해서 뭐 수혜를 입고 있다, HBM 뭐 메모리 제품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한들 수혜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있지만 그렇다면은 똑같이 미국이 AI 그 관련 혁명으로 인해서 주가가 뛰었을 때처럼 비슷한 시기에 주가가 뛰었어야 되죠, 한국도. 근데 거의 안 뛰고 있다가 그냥 거의 작년 말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버핏 지수가 거의 이제 그 100, 기껏해 100 정도 됐던 것들이 100을 밑돌다가 100 정도 됐던 것이 지금 거의 뭐 100, 뭐 80 정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지금 폭발을 해버렸죠. 이것도 지금 비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AI 관련한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죠. 한국도 뭐 퓨리오사라든지 DBX라든지 등등이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메모리 관련해서 HBM 생산하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등 있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초단기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뭘 의미합니까? 주식시장으로 지금 한국 주식시장으로 일본 주식시장으로 돈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죠.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은 2010년 무렵부터 계속 오다가 2020년부터는 계속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또 자금이 유입되어 왔죠. 특히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한국, 일본, 유럽의 서학개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AI 관련한 주식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나 한국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거의 2023년 무렵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한국은 작년 연말 무렵부터 그냥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뭘 시사를 하냐면 일본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으로 최근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해요. 이게 이제 투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투기 거품이기는 하지만 이게 거의 명백하게 그 투기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투기 거품을 유발시키는 그 자금이 한국 증권시장과 일본 증권시장으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국 서학개미라든지 일본 서학개미, 일본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이라든지 한국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또는 나가서는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라든지 대거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나 증시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한국 증시나 일본 증시로 주식시장으로 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뒷북치기로 들어와서 지금 일본이나 한국 증시에서 뭐 소 팔고 논 팔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뒷북치기로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일본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자금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환율도 지금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연을 해산하고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승을 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는 엔약세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엔화 강세죠. 원화도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강세를 보고 있죠.
엔화와 원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 증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지금 대폭적으로 어디선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돈이 이렇게 이제 일본과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엔화나 원화가 환율이 강세로 반전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징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AI 거품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서 이렇게 그 AI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거나 지금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에서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거품이 최대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거품이 최대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꼭지점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투자한 만큼의 기대 수익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의문이죠. 그런데 한 주당 뭐 이렇게 100달러였던 것이 한 주당 뭐 이렇게 500달러로 튀어버렸다 이거예요. 100달러일 때에는 뭐 이렇게 200달러, 300달러 올라서 기대 수익 뭐 2배, 3배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게 이제 500달러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이 500달러가 1000달러, 2000달러로 갈 거냐 이거예요. 주가가. 일본 그 주가도 마찬가지. 이것이 뭐 5만 8천 엔인데 이게 10만 엔, 20만 엔으로 갈 거냐 이거. 2천 엔이 2만 엔이던 것이 5만 7천 엔으로 2배 반 이상 튀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 이제 뭐 10만 엔, 15만 엔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똑같이 2배 반 계속 튈 거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코스피가 갈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